요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은 어디에 광고를 많이 클릭하는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저장을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다 알아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부자 카페에서 활동 중인 별똥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촬영인데요. 그래서 좀 두 번째라서 좀 당황스러울 때는 좀 사투리도 나올 수 있기도 한데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키워드 이제 제가 찾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글을 전반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광고 넣는 방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티스토리 글쓰기 화면인데요. 이제 글쓰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글을 쓸 겁니다. 이제 글을 쓰기 전에 키워드를 먼저 분석해야 되잖아요. 저는 주로 블랙키위랑 이제 구글 트렌드는 한 번씩 참고를 하는데요. 이제 블랙키위에서 저는 유료 결제를 해서 베이직 플랜으로 쓰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키워드를 좀 찾기 빡시다. 그럴 때는 키워드 추천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한 번씩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인기 급상승 키워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서 정보성 키워드인 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떠 있는 것 중에 쓰고 싶은 것들을 좀 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키워드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이제 이 키워드를 사용할 건데 저는 블랙키위에서 키워드 등급 C등급 이상인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되게 좋은 키워드거든요. 이제 A등급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빨리 노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트렌드 들어와서 이제 쭉 한번 봐주고 좀 쓸만한 게 있으면은 이제 메모장에 키워드를 좀 적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관련 글을 쓸 거라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검색하면은 이제 정부 사이트들이 뜨거든요. 이제 이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창을 켜줍니다. 켜주고요. 이제 이 키워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검색하면 이렇게 구글에서 연관 키워드를 뽑아주는데요. 여기서 어떤 거를 쓸지 몇 가지 선택을 하고요. 온라인 신청방 그리고 이제 사이트도 확인을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지원 대상 그리고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니까 금액. 이제 오늘은 관련해서 글을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먼저 서론을 작성해주고 저는 그 다음에는 썸네일 그리고 주요 키워드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광고를 넣고 저는 광고는 AD라고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구분선을 하나 해주고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따로 서식이라는 것을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서식은 먼저 애드센스로 들어가시고요. 구글 광고의 광고 단위 기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신규 광고 단위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컨텐츠 내에 제가 수동으로 넣어줄 광고를 하나 예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 아티클 광고를 클릭해 주시고 광고 단위 이름에 이거는 제가 임의로 적는 건데 쓰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름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콘텐츠 내 마지막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광고도 뭐 크기랑 이런 거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저장해서 만들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광고 코드가 뜨거든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만든 광고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거를 이제 서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서 이제 블로그 관리하는 페이지에 서식 관리를 클릭해서 서식 쓰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콘텐츠 내 마지막이라는 서식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우측 상단의 기본 모드를 클릭하셔서 HTML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고 이제 다시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가셔서 콘텐츠 내 마지막에 이제 우측에 보면은 코드 가져오기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코드 복사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다시 글쓰기에 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우측 상단에 HTML을 기본 모드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광고 형식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서식이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이 서식을 이제 광고 이제 넣고 싶은 쪽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로 이렇게 5가지 서식을 쓰는데 일반 소제목 서식이랑 그리고 소제목의 버튼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요거 3개는 광고예요. 이 광고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 들어가시면 광고의 광고 단위 기준에 이렇게 광고를 따로 저장을 해놓는데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는 이유가 이제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상단에 클릭을 많이 하는지 중간에 광고를 많이 클릭하는지 하단에 하는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요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은 어디에 광고를 많이 클릭하는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저장을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다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아래에다가 소제목을 넣어줍니다. 이제 먼저 알아볼 내용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그리고 소제목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이 소제목 서식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 뭐 티스토리 소제목 서식 양식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파일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서식으로 만드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소제목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서론을 작성할 때 이제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첫 문장에 그대로 적어주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는 서론에 한 줄에서 세 줄? 요 사이를 써주거든요. 이제 세 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모바일로 확인을 했을 때 너무 긴 문장이 되기 때문에 세 줄 이내의 문장으로 좀 끊어주는 편이에요. 요즘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관련하여 자가격리 의무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확진자에게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썸네일인데 썸네일은 저는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고요. 저는 재테크를 검색해서 썸네일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식으로 뭐 삭제하고 넣으셔도 되고 코로나 생활 지원 글씨를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 가면은 지원 대상에 23년 1월 1일부터는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있는데 지원 제외 대상도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 휴가 사용자, 소득 기준 초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표나 아니면은 이 사진을 저장해서 붙여 넣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를 작성하는 것을 좋아해서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2023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 혹은 사진보다는 표를 넣었을 때 글자수의 인식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구글에서 표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표를 좀 많이 삽입하는 편. 표는 이제 좀 보기 좋게 취향껏 꾸며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에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은 가구에 속한
녹화는 격리자 인원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만 적으면 글이 너무 짧으니까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줄게요. 신청 기간은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적고 이제 다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어플 앱의 보조금 24를 통해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정부24 사이트 가면은 바로 신청할 수 있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줄 생각인데요. 이제 서식에서 소제목 버튼 스타일이 있어요. 요것도 네이버나 구글에 서제목 버튼 만들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적어주시고,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URL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텍스트를 드래그하고, 그리고 링크 삽입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URL을 붙여넣기 해주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라고 적어주고, 새 창으로 열기 체크되어 있는 거를 해지시켜줍니다. 요거를 해지시켜주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구글 애드센스 들어가서 전면 광고를 설정하셔야 하긴 하는데, 이 전면 광고가 뜨게 하려면은 새 창으로 열기를 하면은 전면 광고가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 창으로 열기를 해지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으로 전환했을 때 광고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중간으로 해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적어주거든요. 결론도 제목 키워드를 적어서 적어주거든요.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거를 한두 문장 정도 적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이제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라는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 적어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하며, 그 이전에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글은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이제 중간에 광고를 넣어줄 건데, 이제 이 정보를 찾는 사람한테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제목 아래에 광고가 있으니까 저는 이 표 사이에 광고를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광고는 AD라고 표시를 하는데, 요 위랑 아래에 빈 여백을 두는 이유가 이렇게 붙여서 넣으면 광고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위아래로는 한 칸씩 여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신청 방법 여기 아래에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글쓰기 내용 안에 광고는 보통은 저는 4개에서 7개 정도 넣는데요. 이제 글 길이에 따라 광고를 넣는 개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법 검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맞춤법을 눌러주면은 저는 확인을 해보고 웬만한 거는 다 수정을 해주는데, 이제 한 번에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3번 정도 클릭을 해주는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오타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플러그인에 이전 발행글 넣기는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글 작성한 게 이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코로나 제출 서류 이렇게 넣어주는데, 요거 제목은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 글과 연관된 글을 이제 이전 글 넣어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다가도 여기를 클릭하게 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사이트가 괜찮은 사이트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고를 넣어볼 건데요. 이제 저는 글쓰기에 이제 서식 관리로 광고를 넣는데, 여기 더보기에 서식에 상단, 가장 큰 제목 1 아래에는 상단 광고를 넣고요. 그리고 다음은 컨텐츠 내 중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컨텐츠 내 중간,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넣는 광고라서 컨텐츠 내 하단 이렇게 넣어주고 글 발행을 합니다. 공개를 선택하고, 이제 예약 발행을 하시든 현재 뭐 바로 발행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URL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구글 SEO적으로는 좋다고 하거든요. URL은 최대한 텍스트를 키워드만 넣고 삭제하시고 공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해서 이제 제 글에 게재되어가지고 그 클릭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글이 결국에는 광고주한테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멘트를 할 줄은 몰랐는데, 이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